여러분 그 야구할 때 2할 오픈 타자와 3할 타자랑 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책 선정도 내가 좋은 책을 10개 중에 한 3, 4개 봤는데 5개, 6개를 올렸다. 그것만으로 되게 좋은 거예요. 이상하게 타율이 낮아요. 무지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고를 수 있을까? 이제 저만의 노하우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벽한 공부법의 저자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서 편을 지금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찍는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저번에는 독서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는 좋은 책을 선별하는 방법, 좋은 책을 잘 고를 수 있는 전략,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2008년도에 300권의 책 읽었을 때 그 에피소드 보셨죠? 그때 제가 만약에 다시 2008년도로 돌아가서 그때 저에게 조언을 한다면 저는 300권의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제 주변에 뭐 독서 고수들도 별로 없었고 또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분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뭘 실수했냐면 안 좋은 책도 많이 읽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정말 쓰레기통에 버린 책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 독서에 처음 빠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이게 양서, 악서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 2008년 금융위기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때 이제 경제책에 경제 위기가 있다 보니까 막 경제책이 막 쏟아졌거든요. 그럼 교보문고 가가지고 그냥 책 쓰러 왔어요. 그냥 신간들. 안 좋은 책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야, 이런 책은 읽지 마라. 그리고 이 책은 더 깊게 파봐라. 그리고 300권 정도 많으니까 넌 처음이니까 한 100권 정도 줄여라. 그 좋은 책을 더 반복적으로 정리하면서 읽어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 파스칼이 이런 얘기했어요. 무지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 거짓 지식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잘못된 판단,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식이 많이 축적되어 있고 지식이 모여 있는 곳이 뭡니까? 책이죠. 그러니까 거짓 지식으로 점철되어 있는 책을 읽으면 우리 정신이 망가져요. 좋은 책을 선별하고 좋은 책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쓰레기 같은 책, 거짓 지식으로 점철된 책을 읽는 것은 오히려 독서가 우리 자신을 해롭게 만드는 거죠. 물론 완전 무결한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책은 균열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이 사람이 방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뭐 1000페이지, 2000페이지 쓰기 힘들잖아요. 대중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짧게는 200페이지, 많게는 500페이지. 그 안에서 그거를 이제 소화를 시켜야 돼요. 때문에 균열,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지식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지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잘못된 지식, 거짓 지식이 적은 거라고 할 수 있겠고 대신 주제 자체가 거짓이다 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있죠. 세세한 디테일한 요소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게 상관이 없지만 이게 뭐 전체가 뭐 완전히 전체 주제가 거짓말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가장 독서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 좋은 책을 읽지 않고 좋은 책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게다가 바쁘잖아요. 책 읽을 시간 없을 때 시간을 쪼개서 책 읽을 시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잘못된 책이야. 그거랑 비슷해요. 정말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정말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고 참다가 맛있는 걸 따고 이제 알려져가지고 시켰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진짜 식당에서 그
내 돈 주고 먹었는데 맛없는 거 나올 때 되게 실망스럽거든요. 되게 기분이 다운돼요. 비슷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고를 수 있을까? 이제 저만의 노하우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베스트셀러를 믿으면 안 됩니다. 베스트셀러는 많은 사람이 지금 산 책일 뿐이에요. 좋은 책이 아니에요. 베스트셀러에는 좋은 책도 있고 나쁜 책도 있어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책을 어떤 이유를 통해서 습득을 했을 뿐입니다. 물론 많이 읽은 책도 아닙니다. 어떤 책은 베스트셀러인데 읽지 않은 책이 워낙 많아요. 정의는 무엇인가, 사피엔스, 21세기 자본론 등등등등. 그런 책들 정말 베스트셀러였지만 주변 보면은 그냥 책장에 꽂아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베스트셀러를 믿지 마라. 정말로 정말 베스트셀러 아닌 좋은 책이 너무 많고요. 쓰레기 같은 베스트셀러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베스트셀러라고 무턱대고 그냥 이거 베스트셀러네 하고 무턱대고 사지 말라. 검증을 다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8권의 책을 썼는데 쓰면서 저도 당연히 책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잖아요. 되게 연구도 많이 했었어요.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 될 것인가? 아마 그 출판계에 있는 마케팅 담당하신 분도 공감하실 텐데 공통된 조건이 없어요. 베스트셀러의 조건이 이게 베스트셀러 될 것 같다, 저 베스트셀러 될 것 같다 아닌 경우 반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유명한 사람이 쓰면 베스트셀러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떤 책은 되고요, 어떤 책은 안 돼요. 아니 결국 좋은 책은 입소문이 날 것 같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입소문 나지 않고 죽은 책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면 다 좋을 것 같냐? 이번에 도깨비 책이 그랬으니까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 드라마의 책 내놓지. 그렇죠? 그 전에 베스트셀러 작가였으면 다음 책이 좀 잘 될 것이라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많이 깨져요. 주제가 좀 생뚱맞거나 대중한 선택을 못 받으면은 그 전에 수십만 권 팔았어도 안 팔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의 조건이 없고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 될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베스트셀러 책이 얘기하고 있는 건 딱 하나, 그냥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책을 많이 사고 있다 라는 것 뿐입니다. 좋은 책이라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예전에는 한동안에는 정말 쓰레기 책 중심으로 베스트셀러 된 적이 되게 많았어요. 요즘에 그래도 좋은 책이 베스트셀러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책처럼. 농담입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제 책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8권의 책을 썼거든요. 항상 좋지는 않아요. 심지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은 책 같은 경우는 주변에 홍보도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8권 책 중에 다 순위가 있어요. 좋은 책, 제 마음에 드는 책. 완공은 자신 있죠. 저 혼자 쓴 게 아니라 또 훌륭하신 신 박사님과 같이 썼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스트셀러라고 항상 믿지 말자.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칙 들어갑니다. 두 번째 전략, 좋은 책을 선정하는 두 번째 전략은 고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고수. 이게 매우 중요해요. 독서 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가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명한 작가 중에 독서 고수가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독서 고수를 이용하는 건데 여러분께서 페이스북이나 블로거나 등등을 통해서 그러한 독서 고수들과 친구나 팔로잉을 해주세요. 독서 고수, 다독가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 습관을 들 때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책에 대해서 포스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극이 돼요. 동기부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추천해준 책은 타율이 올라가요. 좀 믿을만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책 선정이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대부분은 이 제가 믿을 만한 고수분들이 추천하신 책은 다 삽니다. 정말 좋은 책 확률 매우 높아요. 그러나 제가 책을 쓰는 분야나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분야 같은 경우는 책을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좀 앞서 가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그 주제의 서적을 다 삽니다. 근데 타율이 떨어지죠, 당연히. 추천을 받아서 산 게 아니라 관련된 카테고리에 있는 책 그냥 쓸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옥석을 가려주는 거죠. 스스로 또 필요성에 의해서도 제가 이제 인용할 책에 인용하고 또 인사이트를 받을 만한 책을 고르는 것이니까. 그런 여러분께서는 이제 뭐 저랑 직업이 대부분 다르기 때문에 뭐 최전선에서 뭐 책을 이렇게 하신 분은 드물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고수분들, 파워블로거분들, 다독가 분들을 가깝게 두셔서 이분들이 추천하신 것들을 사봅니다. 사보시는데 대신 두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맹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맹신이 문제예요. 맹신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책이라는 것도 분야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되게 다독가고 훌륭한 책을 많이 서평을 써주시고 추천해 주시면 그 책들이 나랑 궁합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책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수라고 해서 항상 책을 다 맹목적으로 다 사지 마시고 한 두세 권 정도 사셔가지고 궁합을 보세요. 이 고수와 나와 궁합이 있는지, 잘 맞는지. 궁합이 잘 맞으면 계속 이분을 이 고수를 자신의 곁에 두고 계속 이분이 추천하신 책을 사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한두 번 이상한 책 추천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이분으로 타율을 올리면 돼요. 여러분 그 야구할 때 2할 오픈 타자와 3할 타자랑 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책 선정도 내가 좋은 책을 10개 중에 한 3, 4개 봤는데 5개, 6개로 올렸다. 그것만으로 되게 좋은 거예요. 예. 고수분들이 주변에 파워블로거 분들,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 그 정도 도움을 나에게 준다는 것, 주게 되면 그것만으로 정말 좋은 것이죠. 그렇죠? 예. 때문에 주변에 고수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유명하시지 않는 분이 진짜 고수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 유명한 작가, 유명한 사람보다는 정말로 묵묵하게 그냥 본인 일 하시면서 독서 많이 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편집 일을 하신 분이랄지,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자기 스스로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분들을 옆에 두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옆에 두시면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랑 궁합을 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책에 그 기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잘 소설을 별로 안 읽어요.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를 가깝게 두시면 별로 도움을 못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뭐 사회과학 중심의 경제 경영, 사회과학 중심의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많이 쪽 분야 책을 읽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도움을 조금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책을 선정하는 전략, 세 번째 전략은 파생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파생 독서가 뭐냐면요, 책을 읽으면 책은 기본적으로 다른 책을 인용할 수밖에 없어요. 문학을 제외하고서는. 문학은 참고를 했겠지만 거기에 뭐 그 각주를 달지는 않죠. 근데 웬만한 좋은 책들은 다 자기가 인용한 책에 대해서 각주를 답니다. 근데 무언가를 인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게 그 책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 수준을 평가할 때 인용 지수가 많은 논문일수록 논문의 질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권위 있는 학술지에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파생 독서는 하나의 책에 들어있는, 책 속에 들어있는 책을 읽는 거예요. 조세 앱스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 작가의 전기를 쓰려면 그 작가가 어떤 책을 어디서 읽었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죠? 그가 읽었던 책이 글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이 작가의 수준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작가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책을 고르는 방법, 예,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인용한 책을 예,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좀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 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을 해 주시잖아요.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충고가 되게 많아요. 항상 감사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좀 어이없는 평이 있어요. 뭐냐면, 이 책은 인용을 너무 많이 했네. 참고 문헌을 너무 많이 봤네. 자기 생각이 없구나. 라는 식의 이제 평을 하신 분이 있어요. 좀 어이가 없죠. 그럼 논문은요? 여러분, 그 논문의 수준이요. 참고 문헌이 많을수록 논문의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논문의 수준과 참고 문헌 그 인용수는 아주 깊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참고 문헌을 많이 볼수록, 많이 할수록 예, 논문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의성이 뭐죠? 뭐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결인 거죠. 연결. A와 B는 알고 있는데 연결시켜서 새로운 발상을 하는 거예요. 아이폰이 그렇잖아요. 아이폰에 있는 기능들, 그 잡스가 뭐 다 맞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폰이라는 그 기계에 통합할 생각을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 하지 못했죠. 물론 그런 기술력도 없었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인터넷 커뮤니케이터, 휴대폰 기능, 컴퓨팅 기능, 이런 것들을 그냥 휴대폰 하나에, 아이폰의 기계 안에 그냥 융합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나온 거예요. 대부분의 창의력은요, 연결해서 나오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창의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고는 내가 그냥 받아들이지 않죠. 참고 문헌이 별로 없는, 특히 사회과학 책 보시면 대부분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고, 왜냐면 뭘 참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경험이 다인 거예요. 자기 경험이 모든 거, 세상을 얘기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인 거죠. 저는 오히려 참고 문헌이 없는 책은 별로 사질 않습니다. 소설이나 에세이가 아닌 이상은. 자신만의 개똥 철학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생 독서를 한다. 내가 좋은 책이라고 하는 것들, 또 좋아하는 작가가 책 속에 읽은 책을 사서 읽어본다. 좋은 책을 이제 선정하는 네 번째 전략은, 한 번 믿었던 저자는 또 믿어본다. 그러니까 이 확률 게임이거든요. 확률 싸움인데, 저자마다 책들이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책은 좋고 어떤 책은 아니고, 저 책도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다작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치가 대충 나와요. 평균치가. 그래서 평균치가 좀 퀄리티가 높다. 내가 이분 책을 좀 읽어봤는데 높다. 이분은 신간을 내면 무조건 사보는 거죠. 그러면 실망할 때마다 감탄할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내가 한번 믿었던 저자는 계속 믿어본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스티븐 핑커나 치비스 데니스, 애덤 그랜트, 이런 분들 책은 아마도 나오면 일단 무조건 사볼 거예요. 그 전보다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퀄리티가 높았으니까. 뭐 신정복 선생님 책들이 얼마나 다 좋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책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믿었던 저자는 계속 믿는다. 전략 다섯 번째는 MD의 선택을 이제 믿어본다. 그러니까 각 이제 서점에 책을, 어떤 책을 노출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이제 MD인데, MD의 선택이 항상 좋다는 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 서점 기준으로 예스24는 예스24의 선택일 거고요. 알라딘은 MD의 선택일 거고, 그리고 교보는 뭐 오늘의 책일 거예요. 각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뭐 4개에서 5개 정도를 이렇게 픽을 해놨습니다. 이 책을 MD 우리가 민다. 이 책은 좋은 책이니까 합니다. 이런 책들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책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책 중에 허접한 책만 있으면 누가 MD의 선택을 믿겠어요? 그렇죠?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중성과 당연히 작품성도 같이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그런 MD 선택에서 유념해야 될 게 유명한 작가가 올라온 거는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유명 작가가 쓴 책은 팔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릴 수도 있어요. 작품성보다는. 그래서 유명 작가 책이 올라오면 그것을 한번 의심해 보시고 대신 일반적인 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책 MD의 선택, 예시24 선택 이런 게 나오면 한번 믿고 사 보시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좋은 책일 확률이 높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여섯 번째로는 뭐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이벤트 서평을 믿지 않는다. 신간이 뭐 나오자마자 막 서평이 막 10개, 20개, 30개 이렇게 막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믿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서평인 거죠. 출판사가 책을 주고 서평을 써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설득의 심리학 제 1원칙이 뭐죠? 상호성의 원칙이에요. 사람은 무언가를 받으면 다시 그걸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 강박에 있습니다. 이 세일즈의 기본이죠. 선물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받고 불편해해요. 다시 내가 갚아야지. 그래서 뭐 보험을 든다지 자동차를 산달지 그 사람이 파는 물건을 산달지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공수로 책을 받았으면은 서평을 좋게 써줄 확률이 높겠죠. 그렇죠? 이벤트 서평은 무시한다. 이벤트 서평은 책 출간하자마자 갑자기 서평이 20개, 30개 쏟아진다. 그런 것들 는 이제 피한다. 아니면 그건 뭐 조직이 밀 수도 있는 거니까 정확한 서평이 아닐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벤트 서평은 무시한다. 일곱 번째는 번역가도 좀 보셔야 됩니다. 번역가 프로필을 좀 보세요. 이거는 조금 이제 책을 좀 읽으셔야 그게 좀 가능하긴 한데, 왜냐면 번역가 프로필을 뭘 보냐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뭘 번역했나를 보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으면 대부분 이제 그 번역가에서도 유명 번역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읽은 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읽으면서 번역의 품질에 대해서 제 이제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있는데, 정말 번역에 이상한 번역을 하신 분이 또 이 책을 번역했다. 그럼 아무리 좋은 책도요, 번역이 망이면 망이에요. 여러분, 번역은 제2의 창작이에요, 여러분. 그 단순히 어떤 원전을 그렇게 옮기는 거 수준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작이에요. 저는 번역가는 작가와 동급이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그 창의성 측면에서. 좀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번역가 분들의 대우가 별 좋지 않아서 되게 안 좋고, 번역가 분들 대우가 좋아야지만 그 나라의 이제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 보시죠. 정말 그 명절을 그렇게 번역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분노가 나와요. 분노가. 원서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번역을 안 하고 빼먹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돌아버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에 관한 생각, 데니얼 카너먼 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지만 정말 열받죠. 열받아. 아무리 명저도요, 번역이 개판이면 책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책을 조금 읽으셨다면 번역가의 프로필을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책을 번역했는지. 만약 이 사람이 내가 진짜 이거 번역이 너무 이상하다 하는 책을 봤다면 심사숙고를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영어가 좀 되신다면 그냥 원서를 보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다 라는 거. 좋은 책을 선정하는 전략 8번째는 번역서에 같은 경우는 아마존 서평, 평점과 서평을 확인해 본다. 저 개인적으로 제 경험입니다. 경험인데, 아마존, 그 미국에 있는 온라인 서점이죠. 아마존 서평하고 저랑 되게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평가가 좋으면 실제적으로 좋은 책의 확률이 높아요. 근데 신간 같은 경우는 번역서는 신간이에요. 근데 아직 정보가 없어요. 아직 이 옆에 고수분들도, 제가 아는 고수분들도 이 책을 아직 읽지 않았어요. 아직 글이 안 나와. 근데 내가 이 분야의 책을 읽어야 돼. 그럴 경우에 저는 바로 아마존을 검색해서 이 책을 검색해 봅니다. 그래서 평점을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상위 3개
있는 서평을 한번 읽어봐요. 이제 아마존의 서평이 어떤 식으로 됐냐면,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이제 도움을 받았다고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서평에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일수록 상위에 노출이 돼요. 약간 집단 지성이 있는 거죠. 근데 얘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 정보가 없는 책인데 번역서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평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점을 눌렀는가, 그리고 서평 한 상위 3개 정도는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좋은 책을 선정하는 9번 전략, 마지막 전략이죠. 전략은 직접 오프에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집이 인천이기도 하고 광화문이 가까이 있었으면 광화문이나 뭐 강남 교보나 혹은 뭐 사당 반디나 뭐 종로 영풍이나 등등 종각에 있는, 가깝게 있으면 자주 갔을 것 같아요. 그런 대형 서점들, 그 좋잖아요. 큰 책들이 많은 곳에. 근데 저는 이제 인천 저기 구석탱이 살다 보니까 귀찮아가지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책을 삽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책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에서 직접 확인을 하죠. 아니면 긴가민가한 책,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같은 경우는 합니다. 요즘에는 또 그 도서점 과제 때문에 예전에는 온라인에 사면 정말 포인트도 많이 쌓이고 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쇼루밍이라 하나요? 오프라인에서 확인한 다음에 온라인에 산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교보 같은 경우는 바로들이 이런 서비스인가요? 네. 근데 요즘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집어가지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확신이 안 선다 했을 경우에는 온라인 서점에서만 보지 마시고 꼭 오프라인 가세요. 가셔서 직접 훑어봅니다. 그리고 그냥 평소에도 꼭 어떤 책이 아니다 하더라도 오프 서점에서 좀 훑어보는 건 되게 좋아요. 좋지만 이왕이면 좀 오프 서점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예전에 온라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신 다음에 오프로 가시면 그냥 막무가내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좋은 책을 선별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온라인도 마찬가지지만 오프라인도 그 선반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 전에 출간되어 있는데 좋은 책은 진열이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대부분 신간 위주로, 많이 팔리는 책 위주로 진열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명저하고 손꼽히는 소셜 애니멀 같은 경우 한번 사러 갔다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제 그 서비스를 받았죠. 그 교보 가면은 입력하면 그래도 못 찾겠더라고. 너무 구석탱이 있어가지고 되게 슬펐죠. 이런 초울트라 명저가 저기 구석탱이에 지금 박혀 있구나. 어쩔 수 없죠. 왜냐면 팔리는 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오프 서점 가실 때에는 이왕이면 정보를 다 어떤 책을 내가 봐야 되겠다라는 기본 계획을 세우시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일본 작가나 소설 말고요, 사회가 같은 경우 일본 작가나 중국 작가의 책은 안타깝게도 타율이 떨어져요. 분명히 좋은 책이 있을 텐데 이상한 책 위주로만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출판사분들이 정말 일본 저자나 중국 저자의 어떤 수준을 출판사 분들이 잘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거기도 진짜 좋은 책을 쓰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타율이 낮아요. 그분들 거 사면은. 그래서 일본 작가면 약간 이제 심지어 일본 작가나 중국 작가면 다 선입관이 생길 정도예요. 분명 아닌 책들도 많이 있는데 그 정도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9가지, 10가지 전략을 가지고 비법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좋은 책을 선별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거는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노하우 있을 거예요. 그 노하우와 제가 말씀드린 노하우를 잘 접목시켜 가지고 활용하신다면 정말 시간도 별로 없고 많지 않고 또 책을 읽는 것, 특히 거짓 지식을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전략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거 한번 읽을 때 명저, 좋은 책,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을
구입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